자, 오늘 무게중심을 할 건데 거기에다가 무게중심은 되게 엄청 간단해요. 무게중심은 일단 거기 밑줄만 칩시다. 우리 여기 이제 프린트만 보면 되죠. 1교시는 교재가 필요가 없어. 프린트만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요거 다 붙여놔. 알겠죠? 집에 본인이 안 버렸을 거 아니야. 버렸니? 거기 붙여놓으세요. 알겠죠? 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예요? 중선의 교점이에요. 이거 밑줄. 그죠? 너희들은 밑줄 그으면 되겠죠?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뭔데? 중선이라는 거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 그려 놓읍시다. 밑변의 중점과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중선이라 그래요. 얘를 중선이라 그래. 대변의 중점과 꼭지점을 이은 선분, 직선, 얘를 중선이라고 한다. 그죠? 다 알죠? 2-2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게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죠? 2대1 지점에 위치하죠. 꼭지점으로부터 2대1에 여기에 하나, 둘, 셋이라면은 여기에 위치하죠. 무게중심은 항상 중선의. 그죠? 그죠? 그래서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한다. 밑줄. 그죠? 자, 여기까지 다 2-2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근데 2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게중심 G의 좌표를 이제 오늘 외울 거예요. 무게중심의 좌표만 외우면 여기도 그냥 딸깍 다 풀려요. 그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자, 우리가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은 항상 세 점이죠. x1, y1. 그죠? 거기 나와 있죠? x2, y2. 그죠? B. C를 x3, y3라고 하자.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결론부터 씁시다. 밑줄 그읍시다. 무게중심은 항상 3분의 x1, x2, x3를 평균 내면 돼요. x1, x2, x3의 평균이다. 그죠? 써주세요. 평균. 그죠? 평균으로 구한다. 외우기 쉽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려다가 그냥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 그죠? 다 평균 값이다. 그죠? 각 좌표의 평균 값으로 구한다. 됐죠? 자, 근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증명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증명을 뭐 간단하게 보면 지금 그냥 이거 눈으로 보세요. 그죠? x1, y1이 있으면 여기 지금 x2, y2죠? 그죠? 여기 x3, y3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일단 여기서 중선을 잡아야 되겠죠? 이게 중선이죠? 그죠? 중선은 여기 중점을 여기 m이라고 하자. m은 몇 컴마 몇이니? 중점이니까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얘랑 더한 거의 평균. 얘랑 더한 거의 평균. 그죠? 그래서 거기 밑줄 긋자. 우리 설명에다가 중점을 m이라 하면 m은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거기까지 여기 밑줄 그을 수 있나요? 거기 설명에, 그죠? 증명 밑에 설명. 태준 씨 찾았나요? 그죠? 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를 A라고 하면 이제 AM의, 자, 이제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해? AM의 몇 대면 내분점? 2대1 내분점. 그죠? 2대1 내분점으로 구하면 증명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2 더하기 1을 다 써야 되겠죠? 2 더하기 1 저번에 기억나니? 내분점 구할 때 2 더하기 1 해주고 2랑 m이랑 곱하고 a랑 1이랑 곱하라 그랬죠? 그죠? 자, 2랑 m이랑 곱해보자. 2랑 m에 여기 얘랑 곱해야 되겠죠? 그죠? 곱하면 얼마예요? x2 플러스 x3죠? 그죠? 2랑 m의 x좌표랑 곱하면 뭐야? x2 플러스 x3죠? 그 다음 1이랑 a의 x좌표끼리 곱해서 더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2랑 m의 y좌표 더하면 얼마야? 곱하면 얼마야? 2랑 m의 y좌표 y2 플러스 y3죠. 자, 그 다음 1이랑 a의 y좌표 곱하면 y1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된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밑줄 그읍시다. 그죠? 그냥
3분의 x1 더하기 x 거기다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거기만 밑줄 그으면 되겠다. 그죠?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거기만 밑줄 그으면 되겠다. 그죠? 설명해. 자, 그 다음에 보기 풀어보세요. 시작. 보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x좌표끼리 평균 내면 되죠? 그죠? x좌표끼리 평균 내면 3분의 마3이죠. 컴마. 자, 이번에는 y좌표끼리 평균 내면 얼마예요? 3분의 7이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얼마? 1,2네요. 그죠? 0이 아니라 2네. 그죠? 2, 4, 9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다음 쪽. 자, 마지막 보충학습.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오거든, 여러분들아. 보충학습이 내용은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필수학습이에요. 필수학습. 꼭 나와요. 별표 치시고. 그죠? 보충이 아니라 필수학습이에요. 자, 거기 잘 보세요. 자, 보충학습 거기 이제 밑줄 긋자. 삼각형 이렇게 봐봐. ABC가 이렇게 있었어요. 너희도 밑에 뭐 여백 맞니? 여백 많으면 한번 그려봐도 돼. 그죠? 뭐 A 근데 그림은 그려져 있죠? 그죠? 거기에. 자, ABC가 있어. 자, 문제가 뭐냐면은 A, B랑 B, C랑 C, A를 M 대 N으로 내분했대. 전부 다. 봐봐. 여기를 너희들 해봐. M 대 N으로 내분했어요. 그죠? 여기를 뭐라고 하지? 뭐 D라고 하지. 그죠? M 대 N으로. 여기도 M 대 N으로 내분했대. 여기도 M 세모, N 세모라고 할게. 여기를 2라고 하자. 또 여기도 M 대 N으로 또 내분했대. 여기를. 이거 나온다. 그죠? M 대 N으로. 자, 이렇게 됐나요? 여기를 A, B, C, D, E, F라고 하자. 그죠? 이렇게 됐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 밑줄 그자. 첫 번째 줄에 삼각형 ABC의 세변 A, B, B, C, 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연결한 삼각형. 이거를 연결한 요 삼각형의 뭐래? 자, 삼각형 D 결론입니다. 결론.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얼마일까요? 뭘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뭘까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A하고 B를 또 M대으로 내분한 좌표 찾고, B랑 C를 M대으로 내분한 좌표점 찾고, A랑 C를 M대으로 내분한 좌표점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해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했다, 이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다?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자. 첫 번째 보충학습의 첫 번째 결론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그죠? 일치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증명은 밑줄만 그읍시다. 선생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증명 밑줄 긋자. 그쵸? 자, 우리 다음 이제 DEF의 X좌표만 구해보자. X좌표. X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M 더하기 N 분의, 그쵸? 하는 거 알죠?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된대? 거기 첫 번째, D의 X좌표가 M 더하기 N 분의, 거기서 써져 있죠? MX2 플러스 NX1이고, 얘는 M 더하기 N 분의 MX3, NX2고, 얘는 F는 M 더하기 N 분의, 거기 나와 있죠? MX1, NX3 이렇게 된대요. 그쵸?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DEF의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무게중심. X좌표끼리의 평균이죠? 그죠? 무게중심은 X좌표끼리의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바로 똑같아진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돼버린다. 그죠? 그래서 증명이 돼버려요. 그죠?
여기까지 거기 밑줄 그으시고, 그죠? 거기 뭐 3분의 뭐 거기 x좌표들의 평균 정도 뭐 써주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즉만 밑줄 긋자. 즉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의 x좌표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x좌표와 일치한다. 그죠? 자,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계산만 해볼게. 눈으로 봐보세요.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니? x좌표들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m 더하기 n 분의 평균만 내볼게. 이거 세 개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봐봐. 이거 세 개 더하면 얼마니? m 더하기 n 분의 지금 m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n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세 개 더하면 이렇게 돼. 그쵸? 근데 얘를 이거 공통인수니까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약분이 이렇게 딱딱 되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3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 E, F의 내분점들의 무게중심도 그냥 원래 무게중심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뭐 천천히 쓸 사람은 쓸고 좀 시간 좀 줄 테니까 뭐 마무리 좀 해보세요. 끝입니다. 무게중심은 여기까지가. 그리고 계산 과정. 요거 세 개들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어.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다 더하면 얘가 돼요. 그죠? 세 개를 다 더하면 얘가 돼요. 얘를 3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자, 다 했으면은 필수 13 시작. 뒷장 해보세요. 다 했으면. 됐어. 이게 다시 해보자. 뒷장.
다른 사람? 최소값과 피해 좌표. 최소값은 틀렸다. 최소값도 구해보기. 하시고 뭐라고 쓴 거야? 최소값을 묻고 있죠, 그렇죠?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정리가 있어요. 뭐야? 세 AP제곱 더하기 BP제곱, P는 뭔지 몰라. 임의 랜덤, 임의의 점 P예요. 그죠? 임의의 점 P인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가 되는 그때 P는 항상 무게중심이다. 이것도 꼭 외워보자. 그죠? 나중에 총괄고사에 여기 나오면 애들이 이거 구한다고 난리를 지기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얘가 최소가 되는 그때 P는 무게중심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무게중심만 딱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꼭 기억하기. 여기 밑줄 한번 쫙 긋고 거기 뭐 키포인트든 거기 뭐 문제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배운 거 M대n으로 내분한, 이렇게 M대n으로 내분한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와 일치한다. 그죠? 원래와 일치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M대n으로 내분한 요 무게중심도 원래와 일치한다. 그거 꼭 기억합시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증명 문제거든요. 이게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는 거의 증명.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AP제곱부터 P를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P를. 그럼 X, Y로 이제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은 뭘로 했니? AB로 했니? 너희들이 원하는 문자로 해줄게. 하다가 말했어. 어쨌든 X, Y로 가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P제곱은 어떻게 해요? 루트 씌워야 되는데 제곱이니까 루트는 안 씌워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X를 제곱, 그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7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AP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자, 그 다음에 X에서 6을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 맞죠? 원래 루트를 씌워야 되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X 빼기 8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는 거는 그냥 좀 생략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해보면은 3x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제 이거는 이제 공수원이 되거든요. 공수원에서 2차 함수라는 단원에서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 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구해요? 완전 제곱으로 해야 되겠죠? how? 완제로 우리가 바꿔 써야 되겠죠? 그죠? 또는 내림차순 해가지고 후 판별식은 0 이상 써도 되겠죠? 그죠? 내림차순 후 판별식은 0. 왜? x하고 y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지만 우리는 실근으로 보고 내림차순에서 판별식 써버리면 되죠. 그죠? 왜? 문제 근은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완제법으로 해볼게요. 완제. 그래서 이거 묶어보면은 3의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3의 y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88이 돼요. 이렇게. 이게 완제로 이제 묶어버린 거죠. 따라서 어때? x가 4이고 y가 3일 때 최소가 뭐다? 최소는 88이 된다. 그죠? 요게 답이겠네요. 물도 좀 먹고 와. 그래서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4,3.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무게중심도 따로 이제 구해보자. 무게중심 구해보니까 어때? X좌표끼리 다 더해서 평균 내면 뭐예요? 10이니까 4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평균 내면 얼마예요? 3이죠. 일치해버렸죠. 그죠? 이렇게 일치가 되네요. 결론적으로는 예, 최소값을 구하라 하면은 이제 요 방법을 꼭 이제 아셔야 되고, 최소값은 구하지 말고 그냥 그때 P만 구하세요 하면 무게중심 딱 구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1단원 좌표평면 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태준이가 와야 될 텐데. 자, 우리 지금까지 잠깐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2-1게 잠깐 이제 복습이 돼. 고등 과정에서는. 자, 근데 한번 다 같이 써보자. 자,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자, 기울기를 만약에 문제에서 m이라고 주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위에 이렇게 바를 붙이면 돼요. 위에 바를 붙였다는 얘기는 given, 제시됐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제시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given, 제시가 됐다라는 걸 우리는 위에 바를 붙여요. 그죠? 그리고 y절편이 만약에 뭐 n이라고 제시가 됐다고 치자.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너네들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시작! 뭘로 구할까요? 만약에 기울기가 m이라고 제시가 됐고 y절편도 n이라고 제시가 됐어. 그럼 너네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시작! 밑에 y는 mx 더하기 n이죠. 그죠? 밑에다가 써보면 되겠다. 그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 점과 기울기 맞니?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을 여기다 화살표를 하고, 한 점이 뭐예요? 한 점을 쌤이 x1, y1이라고 가정할게. 한 점과 기울기를 이제 m이라고 제시됐다고 가정하자. 그쵸? 얘가 이제 제시가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어? 맞아.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근데 너는 쓸 칸이 얼마나 있어? 그죠? 많이 내가 안 내놨네.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로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중학교 2학년 방법, 그리고 고등 방법. 당연히 고등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비교해볼게. 중2 때는 어떻게 할게? y는 m이 제시됐잖아요. 그죠? mx 플러스 n 한 다음에 우리 n 구해야 되잖아요. 요 n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쵸? 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점을 대입했죠. 가자. 뭐 파란색 같은 거 있어? 한 점을 대입해서 구했죠. 대입해서 n을 구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은 버릴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안 쓸 거야. 반드시 고등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알죠? 어떤 애가 이랬다는 거야. 어떤 애가 fx를 x-3으로 나눈. 네,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숙제 카톡을 본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공수 원 개념을 하는 반이었거든. 근데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5문제를 냈대. 근데 전부 직접 다 나눴대. 전부 fx를 직접 x방에서 3으로 나눠가지고 전부 5문제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근데 맞긴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F3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등 방법이잖아. 이게 중등 방법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등 방법은 버려야 된다고. 그죠? 이 방법은 이제 쓰면 안 된다고. 똑같은 거야.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하면 안 되겠죠? 얘로 빨리 바꾸자. 한다? 어떻게 하냐면은 빨간색 있어? 해보자. y는 m 써주고, 자, 증명은 이따가 해볼게요. 자, x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1을 쓸 거예요.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쓰면 답이겠습니다. 이게 고등 방법이에요. 그죠? 한 점을 대입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한 점을 대입할 필요도 없고, 자, 근데 뭐뭐가 주어졌어 문제에서? m도 주어졌고 이런 거 다 주어졌죠 지금 문제에서. 그죠? 충분히 이제 이걸 전개하면 답이겠죠? 답은 전개해서 쓴다. 그죠? 그죠? 어쨌든 전개한 거는 뭐 차치하고 일단 얘가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죠? 여기는 근데 마이너스인 걸 주의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여기는 y1 플러스고. 이따 증명 뒤에 있으니까 뒤에 다시 해볼게요. 자, 3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할까? 두 점 지나는,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해보자. 두 점이 x1, y1, 그리고 x2, y2라고 이제 주어졌다고 치자. 그죠? 얘가 이제 제시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1단계. 이거는 중등 방법하고 똑같아. 이건 중등 방법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기울기를 구한다. m 구한다. 구했니? m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울기 m은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죠. 그죠? 이 세모라고 쓴 거는 증가량을 의미해요. 구체적인 말로 뭐 x2 빼기 x1, 뭐 y2 빼기 y1이죠. 그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천천히. 자, 그 다음 빨간색 준비. 여기까지는 중2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뒤에 거는 고등관역이죠. y는, 자, 이제 m을 구했잖아요. 따라서 여기 중에서 쉬워 보이는 점이 있을 거야. 한 점은 뭐 만약에 1,2라고 제시됐고, 하나는 막 701, 막 803 이렇게 제시됐어. 그럼 당연히 1,2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m x-x1 플러스 y1 써주면 답이겠죠. 그죠? 얘는 쉬운 점을 택한다. 그죠? 쉬운 숫자의 점으로 대입하면 되겠죠. 만약에 x2, y2가 되게 쉬워. 그럼 여기 x2, y2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만약에 if
if 만약에 x1하고 x2가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만약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같으면 이게 0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0인데요. 그럼 분모가 0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데. x1하고 x2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수직선이 되겠죠. 수직선이 된다. 그죠? 따라서 어떻게 쓰면 된다? x는 x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이 자체가 답이지, 그치? 수직선이니까. 됐고, 이제 4번. 자, x절편과 이것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y절편이 제시가 되면 뭘까요? 제시가 됐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자, 만약에 x절편이 a라고 제시됐다고 치자. a라고 제시가 됐다고 치자. y절편은 b라고 제시가 됐다고 치자. 이렇게. 자, 이제 고등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제 중등과정은 어떻게 했어? 중등과정에서는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니? 절편으로 기울기를 구했죠? 기울기 얼마니? 아는 사람? 중학교 때 이거 절편이 제시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니? 아무도 몰라요? a분의 b. 너네 이제 중2 아니야, 너네? 요번에 중학교 2학년 1, 요번에 기말고사잖아요. 그쵸?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있어요. x절편분의 y절편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답이겠죠? 중학교 방법이에요, 저게. 자, 근데 고등 방법은 이거 버려야 돼요. 고등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등 방법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요 방정식. 절편이 주어졌을 때의 1차 함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2-1에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네 가지 공식은. 2-1, 1차 함수 할 때도 도움 많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이제 고등과정으로 한 거는 뒤에 이제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 자, 근데 밑줄을 긋자, 거기. y는 mx 플러스 n의 꼴을 직선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죠? 표준형이라고 한다. 밑줄 표준형이라고 하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떻대? 지금, 자, 우리가 기울기를 뭐라고도 정의하지?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그죠? 탄젠트 세타. 왜? 이렇게 있을 때 어떻대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는 각의 방향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그죠?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는 뭐야? 얘분의 얘죠? 그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여기를 델타 x라고 써주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고 정의가 똑같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고 정의가 똑같아. 탄젠트 얘분의 얘잖아요. 탄젠트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는 델타 x고 얘는 델타 y예요. 따라서 얘는 기울기하고 같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죠? 근데 여기는 1이라고 가정했네, 델타 x를. 그죠? 여기는 델타 x를 1이라고 뒀어요. 좀 편하게 보려고. 자, 뒤쪽 넘어가고, 자. 자, 우리 뒤쪽에 이제 증명이 나와 있긴 해요. 거기도 너희들은 밑줄로 그어보면 돼. 너희 이제 볼 사람은 보고. 그죠? 자, 봐봐. 기울기 m이 제시가 됐고, 자, 일단 증명 1. 그죠? 기울기 m이 제시가 되고, x1, y1이 제시가 됐다고 치자. 그죠? 따라서 우리는 요거 중에서, 자, 얘 결론이 뭐예요? 결론,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죠? 이게 결론이야. 얘를 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y는 m x 플러스 n이죠. 그죠? 이게 1단계. 그죠? 거기다 밑줄 치면 됩니다. 첫 번째.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기억 보이세요? 기억? 이게 기억이에요. 그죠?
mx 플러스 n으로 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대입한다. 그죠? 대입하면 뭐예요? 여기다가 y1 넣고 x에다가 x1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n 구한 이렇게 쓰면 되죠. 참고로 이거 다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 하래? n을 구한다. n을 구하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n을 구해야 돼. n은 뭐예요? n은 y1 빼기 mx1이죠. 그쵸? y1 빼기 mx1이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를 기억에 대입하면 끝. 그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걸 여기 대입해 보세요. 그럼 물론 y는 mx 플러스 n 대신에 y1 빼기 mx1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n 대신에 요 n 대신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되겠죠? m으로 인수분해 해보세요. m x 빼기 x1 플러스 y1이 된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완성됐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증명도 볼게. 뭐 우리가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일 때 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일까요? 요것도 거기 4번에 증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가볼게. 우리가 자, 중등 방법이 뭐예요? 중학교 방법을 꼭 알아야 돼요. 뭐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왜 이게 막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당연하겠지. 만약에 이렇게 돼봐. 여기가 지금 a라고 치고 여기가 지금 b라고 쳐봐. 그죠? 그럼 여기 예분의 예 하면 얼마예요? 예분의 예 하면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는 a분의 b죠. 근데 얘가 지금 자체가 마이너스거든요. 얘가 자체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그쵸? 근데 그럼 여기 지금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 자, 만약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여봐.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 얼마야? 마이너스 a죠. y 증가량 얼마야? 플러스 b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b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죠? 저기 이제 중등 방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 나누기 b 하면 끝. 해볼게요. 나누기 b 해보자. b분의 y 마이너스 a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죠. 그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증명까지 마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배운 게 직선의 방정식 요거랑 요거 배웠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알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랑 얘 두 가지만 알면 돼. 그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주한이는 좀 어때? 너무 좀 약간 집중이 좀 약간 흐트러졌어? 필기는 잘하고 있죠? 됐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좀 약간 너무 당연한 내용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약간 따분할 수 있는데, 우리 빨리 해보자. 자, 2번. 자, 2번. 좌표 중에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즉 평행선하고 써보자. 옆에다가 평행선, 수직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해. 자,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 2-1에 나오는 거니까 진짜 잘 알아둬야 돼요. 그죠? 알지만 알아둬야 돼. 2번은 뭘 의미해? 평행선, 수직선을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까요?
자, 1번. x절편이 a이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그게 뭐예요? y축에 평행한 게 뭐예요? y축에 평행한 게 수직선이라 그래? 평행선이라 그래? 미안해. 평행선이 아니라 소리네. 용사. 수평선. 수평선. 자, y축에 평행한 선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할까요? 수평선이라고 할까요? 수직선이라고 하죠. 수직선. 왜? y축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 평행하면 수직선이잖아요. 그죠? 수직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답은 뭐다? 자, 답 써보세요. 뭘까요? 자, 지상아 뭐니? 거기 x절편이 a이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자, 그럼 태준이 뭘까요? 아니, 수직선. 자, 수직선은 항상 어떤 꼴이어야 돼? 수직선은 항상 x는 p 이런 꼴인 거 혹시 기억나요? x는 p 꼴이어야 되죠? x는 p 꼴. 그럼 답은 뭘까요? x는 a겠지. x는 왜? x 절편이 a래요. x 절편이 a라는 게 뭐예요? a, 0을 지난다는 뜻이죠. 이유가 뭐야? a, 0을 지남으로. 그죠? 그죠? 그래서 요런 꼴로 써줄 수 있겠죠? 우리 요거는 2-1에서 나왔다. 수직선은 x는 p꼴이라는 거. 그죠? 왜? 여기가 지금 p인 거잖아요. 그죠? 자, 또 간다. 자, y 2번. 자, y 절편이 b고요. 요번에 x축에 평행한 직방이래요. 자, x축에 평행한 밑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수평선이라고 하죠. 그죠? x축에 평행한 거 이렇게 생긴 거 x축이라고 치면. 자, 수평선은 어떤 꼴이에요? y는 q 꼴이죠. y는 q 꼴이에요. 그죠? y는 q. 그래서 답은 뭘까요? 은솔이? 그죠? y는 b가 답이겠다. 그죠? 왜? 0,b를 지남으로 y는 b겠다. 그죠? 너무 쉽죠? 다 했던 거죠? 자, 그럼 보기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보기 문제. 자, 그 다음 주한이랑 태준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기 문제. 자, 1번. 주한아, 1번 답은? 그쵸? 6,5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밑줄, 그 뭐예요? 수직선이죠? y축에 평행하니까 수직선. 그래서 답은 뭐다? x는 6. 6만 끌어오면 되죠. 자, 태준씨 답은? 잘했어요. y는 마이너스 5죠. 그죠? 2번 4,-5를 지난대. 그 다음에 수평선으로 구해달래. 그죠? 수평선이니까 y만 끌어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번. 또 2-1에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이제 잘 집중하자. 그죠? 우리 이제 2-1도 같이 이제 대비하는 거야, 지금. 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자, 이거 어떻게 보면 1차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죠? 자, 얘는 어떤 도형이래? 거기 밑줄 긋자.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나타낼 수 있다. 밑줄. 그죠?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밑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밑줄. 그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잘 봐야 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또는이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라고 적혀 있어? 또는이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 여기 전래 써놔. and라고 하면 틀려요. 어떤 학교에서 이거 and라고 썼다고 이제 틀렸다고. and 아니에요. 그죠?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하면 틀려. 또는이 맞아요. 그죠? 자, 거꾸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직선이다 밑줄. 직선. 그죠? 자, 그리고 일반형이라고 한다도 밑줄. 그죠? 일반형이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증명 써져 있죠? 그죠? 증명 한번 같이 밑줄 칠게. 증명은 그냥. 그죠? 봐보세요. 자, 우리가 또는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또는이라는 건 둘 다 0이 아니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0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표현 안에는 화살표를 이렇게 딱 해줘.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 안에는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all로 써주셔야 돼요. 그죠? 됐죠? 자, 만약에 둘 다 0이 아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그냥 1차 함수가 돼버려요. 그죠? 요 놈이 기울기가 되고 요 놈이 y 절편이 되게 만들어져요. 그죠? 너희들은 밑줄 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돼? 그거 다 날라가죠?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c가 된다. 어떻게 돼? 수직선이 돼버린다. 수직선 쓰시고, 그죠? 수직선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죠? 자, 만약에 a가 0이면 어때? 이거 날라가죠?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면서 수평선이 돼버린다. 그죠? 결론적으로는 뭐야? 전부 다 직선이었다. 결론은 뭐다?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직선이죠. 그래서 도형이 직선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밑줄 직선임을 알 수 있다. 자, 보충학습 보여요? 뒷장에 보충학습 있니 너희들? 자, 거기 보충학습 보이죠? 자, 근데 보충학습이 아니라 필수학습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자, 오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해요. 이거 관련 문제만 필수 문제 3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꼭 지금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지울게. 여기 진짜 칠판이 잘 지워진다. 옛날 겨울 때 했던 데는 진짜 안 지워졌는데 잘. 기름칠을 해놨나? 응? 이거 진짜 잘 지워진다. 여기. 자, 봐보세요. 자, 보충학습 보면은, 자, 자, 여기다 밑에다가 다시 쓰자. 자, 밑에 그냥 제목을 다시 써줄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오늘 이거 알고 가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목이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거기서 밑에 공간 많이 내가 해놨지?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됐죠?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그림. 그럼 두 직선을 그려보자. 뭐 크게 그려도 돼요. 공간은 많어. L1, L2라고 해보자. 됐죠? 자, 그럼 교점이 여기죠. P. 제일 중요해. 오늘 진짜 이거 알고 가야 돼. 자, 근데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겠어? 엄청 많겠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걸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냥 이게 파란색으로 그냥 그거.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 얘기예요. 답부터 알려줄게.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자, 참고로 L1을 우리가 가정하자. L1은 뭐냐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가정하자. 는 0. 그쵸, L2. 왜냐면 요거 이제 직선이라고 배웠죠, 우리. 얘를 A'X, B'Y, C'은 0이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하자. 그쵸? 이렇게. 교점 여기는 P입니다. 그쵸?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학자들이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 무수히 많은 무한대, 거의 무한대죠. 셀 수가 없죠. 이 무한대의 직선을 한 방에 표현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여기는 어떻게 됐니? 뒤에다 붙였죠? L1 플러스 K L2는 0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답이겠습니다. 그죠? 이게 답입니다. 그죠? K, 그죠? L1은 뭐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써주면 뭐야? 구체적으로 써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이거 너무 길잖아. 그죠? A'X, B'Y, C'은 0.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너무 기니까 쌤이 그냥 줄여서 L1 더하기 K, L2는 0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잘 기억합시다. 그죠? 단 K는 뭘까요? K는 실수예요. 그죠? 실수인 상수. 이런 걸 상수라고 하죠. 고정된 수. 그죠? 고정된 수. 실수인 상수. 그죠? 자, 이건 증명이 되게 간단해. 봐봐. L1 플러스 L, 지금 이건 증명 진짜 간단해. 봐봐. L1 플러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K에다가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야. 여기다 막 0.1을 넣었어. 0.1을 만약에 여기다 0.1을 넣었어. 그럼 만약에 K가 만약에 0.1이었다고 쳐봐. 여기 0.1은 어떻게 돼요? 0.1 A'X, 0.1 B'Y, 0.1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를 더해지겠죠. 얘랑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미세하게 요거 표현할 수 있고, 또 K에다가 뭐 무수히 실수면 얼마나 많겠어. 이걸 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P를 지나게끔. 그죠? 결론적으로 K를 여기다 붙이면 된다. 그죠? 결론적으로 K가 실수인 이유가 여기 이제 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얘를 더하면 이 모든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됐죠? 일단 얘하고 얘는 무조건 P를 지난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더한 것도 P를 지나겠고. 그죠? 어쨌든 이거는 필요는 없고요. 그죠? 뭐 적을 사람 적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게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빨간색으로 주의사항. 주의사항. 가볼게. 자, K를 앞에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1번. K L1 플러스 L2는 0. 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상수를 선생님 저 앞에 붙일래요. 붙여도 돼. 그죠? 태준아 천천히 해. 아니면 여기다 걸쳐놔. 여기 앞에다가. 됐죠? 자, 이제 2번이 가장 중요한데, 자, L1 플러스 K L2는 0은 오직 L2만큼은 표현할 수 없다. 요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봐봐.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봐. 여기가 L1이 있고, 여기가 L2가 있다고 쳐봐. 그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을 다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을 다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직 L2는 못 표현해. 여기만 뽕 뚫렸어요. 여기만 못 표현해. 얘는 절대 표현할 수 없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이 P를 지나는 선은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오로지 L2는 못 표현해요. L2는. 요 놈은 뭘 못 표현하겠어? L1을 못 표현해. 얘는 L1은 표현 불가야. 이렇게 표현하면 L1을 표현 못하고 K를 여기 붙이면 L2를 표현 못해요. 그죠? K에 붙인 대상에 따라서 K가 L2에 붙여지면 L2는 표현 못하고 L1에 붙여지면 L1에 표현 못합니다. 그쵸? 이유는 뭘까요? 못 표현해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L1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L1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K에다 몇을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죠. 근데 L2를 표현하려면은 K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못 표현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해봐 너네들이. K에다 어떤 수 넣어가지고 L2 표현하려고 해봐. 앞에 L1이 떡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못 표현해요. L2를. 얘가 죽어야 되거든. L2를 표현하려면. L2를 표현하려면 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얘를 못 죽여. 그죠? 그래서 L2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유? L1이 살아있으니까. 뭐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다. 그죠? 이게 이제 끝이에요. 주의사항 2개만 알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줄만 그읍시다. 밑줄. 자, 이제 다 됐니? 자, 밑줄만 긋자. 거기 첫 번째 줄에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 A'X, B'Y, C'0을 제외한 거기 밑줄. 얘를 제외한이라고 그래서 써져 있는 거예요. 얘를 표현 못하기 때문에.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참고도 밑줄.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A'X, B'Y, C'은 0은 나타낼 수 없다도 밑줄. 그죠? 그게 이 말이에요. L1이 살아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다음 사람 필수 1 시작. 필수 1, 필수 2 다 해보세요. 얘들아 이제 가볼게. 다 했죠? 중점 얼마예요? 1,5인 거 혹시 이해돼요? x좌표끼리 더해서 평균, y좌표끼리 더해서 평균. 됐지? 자, 기울기가 마삼을. 근데 너희들 다 이렇게 풀었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y는 마삼, 얘를 지난대. x 빼기 1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이렇게 썼니? 그래서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중등 과정으로 선생님 저는 y는 마삼 x 플러스 k로 두고 한 점 대입할래요 하면 안 돼. 그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답은 얼마? 마삼 x 플러스 8이다. 다 했으면 필수 2 시작. 식이 중요해. 식이.
앞에도 좀 보면서 좀 해보세요. 잘 안 되면. 자, 일단 내분점 먼저 구해볼게. 까먹은 사람들. 자, 내분점 어떻게 구한다고? 내분점 3하고 1을 더해라. 그쵸? 그래서 3하고 1을 더해라. 그다음 어떻게 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쵸? 3이랑 2랑 곱해야 되죠. X좌표니까. 플러스 2랑 7이랑 곱해야죠. 그 다음 3이랑 마8이랑 곱해야죠. 플러스 2랑 마3이랑 곱해야죠. 됐죠? 그래서 내분점은 4, 마6입니다. 이것부터 맞아야 돼요. 다 맞았니? 내분점. 자, 그다음 2번. 근데 5, 2를 함께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고등 과정으로 풀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1단계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으로 구해야 돼요. 1분의 8이네요. 8이네. 그죠? 자, 2단계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y는 8. 자, 뭐가 쉬워 보여? 뭐 얘가 쉽네. 그죠? 8 x 빼기 5 플러스 2 이렇게 구해하셔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8x 마이너스 38이 답이겠습니다. 그죠? 잘 적어주시고 다 했으면 3번 시작. 이건 좀 쉽다, 그죠? 한 사람 밑에 거. 다시 한번 A, B 다. 다시. 자, 요거 이제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과연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갑니다.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는 자, 빨간색 있어요? 빨간색으로 꾹. 틀린 사람들 한번 같이 해보자. 어떻게?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이제 여기다가 a, -1을 넣어봐. a, -1을 넣으면 얼마예요? 그럼 6분의 a,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 2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a는 얼마다? a는 3.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예요. 자, 그 다음에 4,b를 넣어봐. 그러면 6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b는 1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b는 얼마다? 마 3분의 2다. 그죠?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자, 다 적은 사람은 뒷장. 뒷장이 아니라 필수 4번. 필수 4번은 완전 중2 문제네요. 그죠? 중3 문제인가? 2차 방정식이라서.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식을 해가지고 빌려줄게. 필수 4번 한 사람. 자, 틀린 사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까? 기울기일까 같다 쓰면 되겠죠? 자, 여기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3에서 1 빼면 2, 2에서 마이 빼면 2 플러스 a. 그죠? 여기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a에서 1 빼고 5에서 마이 빼면 5 플러스 a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a, 그 다음에 a 빼기 1은 2에 5 플러스 a죠. 여기까지 됐어? 요거 2차 방식 풀면 뭐 나와요? 거의 여기서 이렇게 하면 a제곱 나오고 해가지고 풀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얼마? 마3 또는 4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양수를 구해달래. 양수로 구해달래. 답은 4죠. 다 했으면 필수 5번. 다 적은 사람은 필수 5번.
필수 5번은 한 사람 손. 자, 같이 가볼게요. 자, A를 지나고 넓이를 이등분,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넓이를 이등분 한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떻게? A, B, C라고 치면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밑변을 이등분 시키는 점을 지나는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M은 뭐예요? M의 좌표는 B하고 C의 평균 내면 돼요. B하고 C, X끼리 더해서 평균 내면은 1이죠. 2랑 4랑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죠. 그죠? A는 지금 마이너스 2,4고. 됐죠? 그럼 이제 뭐로 바뀌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었죠. 됐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알아요? 1번, 기울기 구한다. 기울기 얼마니?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증가량, 마3. 3에서 4까지 증가량, 1.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2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쉬워 보이는 식이 얘죠. 1, 3. x 빼기 1 플러스 3으로 써주면 되겠네.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써주는 거. 답은 얼마? 마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2 답이겠습니다. 다 쓴 사람만 넘어가기. 틀린 사람들. 자, 필수 6번 시작. 이것도 좀 약간 중2에 나오는 거죠. 자, 1번만 같이 해볼게. 내가 어떻게 하니? 자, 일단 표를 그려야 돼요. A, B, C라고 이제 표를 딱 그리고, 자, A, C가 양수죠. 그러면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A, C가 양수고. 이거 너무 쉽죠? B, C가 양수래. 그럼 B하고 C가 부호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정되겠네. 그러니까 위에 거거나 아래 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죠? 만약에 예로 할 거면 그냥 대입하면 돼. 가장 쉬운 식이 뭐예요? 숫자가 1이죠? 111을 대입해보세요. 근데 저는 밑에 거로 할래요. 그럼 마일을 대입해보세요. 근데 인간이면 위에 게 낫겠죠. 그죠? 111을 대입해보세요. 그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y는 마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 1, 3, 4, 4분면. 이렇게 2, 3, 4, 4분면 이렇게 해보세요. 2, 3번도. 그래서 1을 넣어보는 게 제일 좋다. 내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간단한 숫자를 넣어보는 게 빠르다.
필수 6번 다 한 사람 손. 쏘리 이거 틀렸다. 2번 다시 한번 해보자. 뭘로 고쳤어요? 2, 3, 4, 5. 아닌데. 2, 3? 맞죠? 이거 4층 가가지고 꼭 깎고 와, 알겠죠? 이따 쉬는 시간에. 알겠죠? 난 옆에 있는데. 있어. 그럼 그거 꺼내지. 왜 이건 왜 계속. 다른 사람 뒤에 거 해보시고. 전부 다 맞았어요. 필수 7번 해보시고. 자, 이거 K에 관계없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같이 쓰자.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수원에서 어떻게 배웠어? K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죠. K에 대한 항등식은 K 곱하기 어떤 A 더하기 B, 그죠? 는 0. 이런 걸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가 0이면 돼?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공수2에서는 아주 유사하죠. 공수2에서는 뭐하고 똑같아? K에 대한 항등식은 사실 A가 사실 뭘로 둔갑해버려. 이제는 여기에 L1이 들어가게 돼요. 얘가 L2가 들어가게 돼. 그죠? 이렇게 공수2에서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이해돼? 우리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뭐하고 똑같아 버려? K에 대한 항등식하고 똑같아. 이거 제목이 뭐예요? 얘는 제목이 뭐야? 이건 뭐를 뜻하는 거야? 태준아. K에 대한 항등식은 사실 공수2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였다? 뭐였다? 바로 L1과 L2를 L2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라는 테마가 돼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공수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공수2에서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L1과 L2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죠. 아까 배웠죠. 그죠? 단, L1은 표현 불가능이죠.
이 정도까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솔루션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럼 얘를 K로 묶어보면 뭐예요? K에 2x 빼기 y 빼기 자, 2x 빼기 y 빼기 5 플러스 K에 마 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 정리하면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래?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항상 어디를 지나냐? 어떤 점을 지나냐? 답은 뭐예요? 두 개의 교점을 항상 지난다.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꼭 적어주기 처음이니까 항상 지난다. 그죠? 우리 아까 딱 요꼴이잖아. 딱 요꼴이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3,1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연립하면 되죠. 연방 풀면 되죠. 풀면 3,1 그죠?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적은 사람만 쉬기. 7시 2분까지 쉴게요.